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무극 2단계. 원래 순수한 무극의 상태는 무극 1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규칙적인 움직임들만이 존재하는 상태이지요. 무극 2단계는 움직임에 규칙성이 나타나면서 규칙과 불규칙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요. 즉 무극에서 태극으로 이행하는 과정이지요. 따라서 이 단계를 태극이라고 명칭을 붙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태극이 완전한 형태를 갖추더라도 불규칙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규칙성과 불규칙성이 혼합되어 있는데 정도의 차이라는 거죠. 무극 2단계와 태극은. 따라서 무극이기도 하고 태극이기도 하며 무극이 아니기도 하고 태극이 아니기도 하지요. 이러한 상태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혼돈이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며 변하는 존재의 경우 경계를 설정하는 이유는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지 실제로 경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쭉 이게 선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단절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는 구별이 잘 안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보면 상태가 달라졌다 그걸 아는 거죠. 움직임이 하나만 있으면 움직임의 방식이 제약을 받지 않지만 움직임이 여러 개가 생겨 부딪히는 경우가 발생하면 규칙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떤 공간 속에 움직임이 한 방향으로만 일어나요. 그래요. 부분이든 전체든. 그러면 어떤가요? 부딪히는 경우가 없죠. 근데 여러 방향의 움직임이 생겨요. 그러면 부딪힘이 생기겠죠. 부딪히다 보면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떤 규칙이 생기겠죠. 인간이 혼자 있을 때는 제멋대로 행동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들을 접촉할 때는 사람을 대하는 질서가 생기고 그러한 질서에 입각해 사람을 대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요. 하나의 움직임과 여러 개의 움직임의 설명을 여러 개의 움직임에서 규칙이 발생하는 것을 인간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죠. 인간들도 서로 접촉하다 보면 규칙이 생긴다. 그런 규칙을 예라고 보통 표현하죠. 사람을 대하는 질서죠. 바람도 장애물을 만나면 방향이 달라지고 세기도 달라지지요. 이처럼 어떤 존재가 다른 존재를 접촉하게 되면 서로 영향을 주게 되고 불규칙한 움직임들은 서로 제약을 주고받으면서 특정한 이치에 입각의 규칙적인 움직임들을 나타내게 합니다. 부딪힘이 생기면 어, 대상들 간에 서로를 제한하면서 어떤 규칙성을 나타나게 하지요. 그래요. 자연 속에서 인간을 보고 인간 사회를 보고 인간 사회 속에서 또 자연을 보는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요. 바람은 사라지지만 불변의 양을 지닌 불변의 몸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사라지지 않지요. 바람에 앞에 비유했었죠. 바람은 근데 사라지지만 불변의 몸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사라지지가 않지요. 그래요. 불변의 몸의 한 부분인 물질 같은 경우 어떤가요? 소멸시킬 수 없지요. 그래도 쪼갤 수는 있어도 소멸하지 않고 서로 끊임없이 나타 부딪히다 보면 나타나는 움직이는 특정한 법칙에 입각해 결합하거나 서로 밀어내어 구별이 가능한 덩어리들이 생겨나고 덩어리들 간 분리의 정도가 점점 커지는 형태가 존재합니다. 움직임이 막 달라지다 보면 이제 그 불변이 몸은 하나죠. 한 덩어리죠. 그 안에 이제 균열이 일어나면서
여러 덩어리들이 생긴다는 거죠. 구별이 가능한 특정한 법칙은 뭘까요? 섭리겠죠. 또한 밀거나 끌어당기는 힘이 균형을 이루어 원하는 운동을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요. 원하는 운동도 발생하죠. 할 수 있겠죠. 끌어당기는 힘과 밀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밀어당기는 힘이 작용하는데 그것이 균형을 이루면 원하는 운동이 발생하죠. 결합하여 더 큰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경우는 시내가 강을 만나면 강이 흡수되어 흐르고 강이 바다를 만나면 바다에 흡수되어 흐르는 이치와 같은 것이지요. 그래요. 부딪히는 와중에 작은 덩어리가 큰 덩어리에 흡수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이겠지요. 그리하여 긴 시간이 흘러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움직임의 형태는 밀거나 끌어당기는 힘들이 균형을 이루게 되어 나타나는 원하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현 시대 우주를 보면 원하는 운동이 관찰이 되죠. 그리고 자전도 발견되고 공전도 발견되고 다 발견되죠. 그래요. 불변의 덩어리에 있어도 그런 움직임이 생기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변의 덩어리자에서 다른 섭리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있는 섭리가 그래요. 섭리는 항상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같다 했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백억 년 전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원령은 아닙니다. 불변의 양을 지닌 불변의 몸을 구성하는 덩어리들은 선이 아니니 구가 되는 것이지요. 결국 이제 불변의 몸을 구성하는 덩어리들은 구의 형태를 지닌다. 선도 아니고 면도 아니겠지요. 구와 유사하겠죠. 불변의 양을 지닌 덩어리들이 일정한 크기를 지닌 덩어리의 상태로 원하는 운동을 하게 되면 하나의 사상을 만드는 불변의 양을 지닌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상을 만들 수 있는 그래요. 만들 수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요. 무에서는 그러한 덩어리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타나므로 수많은 세상이 나타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겠죠. 근데 수많은 세상이라 해서 차원이 다른 세상은 아닌 거죠. 여기서 나타나는 많은 세상들은. 불변의 몸이 있는데 불변의 몸 안에서 그密도가 높아지면서 이게 덩어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니죠. 그 불변의 몸 밀도가 높은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밀도가 높은 덩어리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덩어리들은 움직이는데 이제 원하는 운동을 하기 시작한다. 뭐 그런 얘기겠죠. 불변의 몸에서 불변이 덩어리가 되면 이제 이런 형태를 지니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자의 불변의 의지는 멈추지 않습니다. 구를 창조했으니 이제 무언가를 판멸해야 합니다. 창조와 판멸은 동시에 일어나죠. 항상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썼지만 완성된 구는 완성된 움직임을 지닙니다. 이제 구들은 이제 어떤 완성된 움직임을 지닌다는 거죠. 서로 다른 방향으로의 움직임은 덩어리들 간 끊어짐을 유발하며 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요. 그래서 빼는 게 낫겠죠. 좀 이치가 맞지 않아서 빼는 거예요. 이런 구들의 움직임은 항상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속도로도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끊어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지만 양과 다른 속도의 움직임이 더 정확하겠죠.
또한 중력은 압축을 진행하는 근원이 됩니다. 그래요. 선미는 항상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다. 중력 역시 그래요. 늘 있었겠죠. 전체 구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형을 갖추었고 경계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래요. 내부에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핵이 생성되고 중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죠. 압축이 진행되면서 무극의 균열이 발생해 무극과 무극 사이에 텅 빈 공간이 드러나게 됩니다. 압축으로 인해 무극과 구의 끊어짐이 발생함으로써 무극과 구에 생긴 빈틈을 통해 텅 빈 공간이 생겨납니다. 텅 빈 공간이 생기니 그래요. 구의 움직임은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속도가 빨라지는 한도 내에서 압축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지요. 그래요. 무슨 말인가요? 이제 압축이 진행되면서 이 텅 빈 공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불변이 덩어리들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작아지면서 이제 불변이 덩어리에 틈이 생기죠. 그게 텅 빈 공간이겠죠. 그래요. 그리고 불변의 덩어리인 구에 흡수되지 않은 불변의 몸의 잔재는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들 간 경계가 됩니다. 그래요. 밀도가 높은 쪽으로 모이겠죠. 하지만 다 흡수되진 않겠죠. 그러면 그 남아있는 불변의 몸의 잔재는 어떻게 되나요? 물질도 아니고 공간이 아니죠.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들 간 경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공간도 아니고 물질이 아니다. 그래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차원이 다른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 어떤 모양이 되나요? 불변의 덩어리가 있고 흡수되지 않은 불변의 몸의 잔재는 세상들 간 경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구 내부 역시 불변의 양을 지닌 덩어리와 불변의 마음이 결합되어 있으니 움직임이 생기고 압축이 진행되는 관계로 움직임이 끝없이 분할되며 구 내부의 구를 이루지요. 불변의 덩어리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했죠. 압축이 진행된다 했죠. 움직이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와 같은 일이 일어나겠죠. 압축이 진행되면서 움직임이 생기니까 이 불변의 덩어리 내부도 이제 여러 덩어리들이 생기는 거죠. 똑같은 과정, 유사한 과정이 진행되겠죠. 앞에서 언급한 압축이 진행되는 관계로 움직임이 끝없이 분할되며 구 내부의 구를 이루죠. 그래요. 압축도 진행되면서 앞에서 언급한 관용도 진행된다는 거죠. 압축이 진행되니 텅 빈 공간이 생길 여지도 없죠. 압축이 진행되니까 텅 빈 공간이 생기지 않죠. 이 덩어리 내부에서는 그래요. 큰 덩어리에서는 생겼지만 여기서 압축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공간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러한 분할은 큰 구의 움직임 속도가 더 이상 빨라지지 않고 멈추어 압축 과정이 끝날 때까지 진행됩니다. 이 구 내부가 계속 분할되는데 그 끝이 언제까지냐? 그 끝은 어디냐? 이렇게 압축이 진행되는데 압축이 끝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여간 여기서 무극에 진행될 변화의 질서에 형이 구체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형이 이제 구체적으로 보이죠. 어떤 일이 진행되고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그래요. 여기까지를 무극 2단계로 규정짓겠습니다. 그래요. 전부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불변의 절대자의 마음에서
불변이 덩어리가 드러나죠. 절대자의 마음이 변해서.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이 진행된다. 불변이 덩어리가 생기고, 불변이 덩어리가 압축되는 과정에서 텅 빈 공간이 생기고, 텅 빈 공간 속에서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들 간 경계가 생기고 그래요. 그리고 불변의 덩어리도 압축 과정을 거친다. 그러면서 내부의 분할이 진행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특별한 이상한 점이 없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